민주당으로 좀 가볼까 하는데요. 민주당이 두 번째 비대위를 하네요. 네. 네, 선거 한번 끝날 때마다 비대위를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요. 네. 네. 간단하게 총평을 해주신다면. 뭐 우선은 새로운 또 이제 우상호 그 위원장 체제의 비대위가 띄워졌고 실제로 이제 전당대회 전까지 이제 이 비대위가 굉장히 혁신형이자 관리형의 비대위로서 역할을 맞이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뭐 그 지금 이제 두 번째 띄워진 비대위와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비대위를 통해서 저희가 어쨌든 혁신이 필요하고 민주당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어떤 과제가 남았기 때문에 그 과제를 잘 이양해서 전당대회까지 잘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들을 좀 충분히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정규 방송은 일단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후토크로 가려고 하는데요. 후토크는 유튜브 오창익의 뉴스 공감에서 계속 이어지니까 지금까지 라디오로 들으셨던 분은 유튜브로 건너와 주시고요.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은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라디오 청취자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두 번의 중요한 선거가 있었지만 여전히 정치의 계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거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일은 김종대 전 국회의원 모시고 평화 공감을 진행합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오창익의 뉴스 공감입니다. 민주당이 두 번 선거에 패하면서 두 번의 비대위를 했는데요. 이에 대한 총평을 홍서윤 대변인에게 들었고요. 임승호 대변인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뭐 저는 큰 기대는 되지 않고요. 그냥 우상호 비대위는 무색무취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첫 말이 세던데요.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말은. 뭐 말만 세죠. 가만히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좀 가만히 안 두겠다는 것도 뭐 당원들을 가만히 안 놔둘 수도 없는 거고 뭐 사실 공식 의원들이 공식 석상에 나와가지고 뭐 수박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카리스마를 보여주려는 시도 같긴 한데 사실 뭐 의미 없는 얘기고 결국에는 비대위가 어떤 얘기를 하나보다 이재명 의원의 거취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전당대회 이재명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는 순간 뭐 계파 갈등은 더 커지는 거거든요. 네. 소위 친명계로 분류되지 않는 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이 대선 지선 다 졌는데 뭐 하는 거냐라고 굉장히 세게 나올 거고 이재명 의원 성격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전당대회를 두고 엄청난 내홍에 다시 빠지는 거라서 저는 민주당이 이런 내홍을 가장 빨리 정리하는 방법은 이재명 의원이 거취를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 정상적인 어떤 일반적인 정치적 문법에 따라서는 대선 지선 다졌으면 본인이 먼저 남은 임기 2년 동안 주요 당직 맡지 않겠다라고 선언해 주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보거든요. 일단 제가 순서를 제대로 못 짚었는데 우상호 위원장 인서트를 듣고 갔어야 되는데요. 그거 듣고 다시 이재명 의원 얘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말씀드리지만 수박 이런 단어 쓰시는 분들 제가 가만 놔둘 겁니다. 겉은 민주당인데 속은 한나라당이라는 소리잖아요. 국민의힘이라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같은 당 구성하는데 그렇게 공격할 수 있어요. 강력한 야당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제어의 고민은 국회의원들이 실력을 좀 더 키워야 되겠다. 실력으로 승부하는 그런 강력한 야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상호 위원장 얘기인데 우리 임승호 대변인은 잘 안 될 거다. 심심한 비대위가 될 거다. 홍서윤 대변인은 그렇지 않고요. 훨씬 더 다이나믹한 비대위가 될 것 같고 사실 전당대회도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인물들이 또 등장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실제로도 도전을 하겠다는 분들도 덜어 있어서 좀 지켜보는 추세인데 저는 일단 그 우상호 비대위원장께서 이제 수박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던 거는 사실 어떤 그 비난적인 측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건강한 토론을 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지 뭐 수박이란 단어를 썼다 이런 걸로 사실 문제를 삼았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일종의 이제 그런 폭력적인 형태의 어떤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단호한 결단을 내리겠다라는 어떤 시동의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이게 그냥 선언적으로 그냥 수박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겠다 보기보다는 이런 좀 폭력적인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엄단하겠다는 어떤 행동과 어떤 절차들이 좀 필요로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제 이런 측면을 강하게 드라이브 걸었다는 것이 실제로 이제 두 번째 비대위가 좀 더 활동적인 면모를 보이겠다는 어떤 선언이라고 보여진다고 근데 봅니다. 네. 저는 몇 가지가 순식간에 확 머리로 들어오는데 네. 첫 번째는 집권당을 한나라당이라고 잠깐 인서트에서 제가요? 아니 네. 우상호 우상호 저 비대위원장이 아 그러셨나요? 네. 예 한나라당 아니 국힘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한나라당이 언제 때 한나라당인데 새누리당도 네. 아니고 네, 그러니까요. 아니 그 전에 당 이름 여러 번 바꿨는데 당 이름을 바꾸니까 실수할 수는 있지만 약간 우상호 씨의 시계가 한나라당 시절에 멈춰 있는 건 아닌가. 약간 연세 드신 꼰대들이 좀 그런 거 아닌가. 죄송합니다 우상호 의원님. 근데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또 하나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이 굉장히 과격한 언사거든요. 이거는 네. 정말 예전에 저 제왕적 당 총재 시절에도 별로 안 하시던 말씀인데 이런 말을 하는 건 오히려 좀 공허함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물론 이제 그 우상호 위원장님의 어떤 표현력이 그렇다고 볼 수 표현력. 있는데 네, 네. 실제로 이제 뭐 우상호 비대위 이전에도 그렇고 이제 꾸준히 이제 그 얘기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런 폭력적인 언행에 대해서 혹은 뭐 예를 들어 뭐 당 게시판에 대한 뭐 공격 혹은 뭐 특정 의원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혹은 뭐 인신공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좀 당원 당규에 따른 처분이 필요하다는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상호 비대위원장께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일종의 이제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폭력적인 언행을 중단하라. 라는 거고 실제로 우리는 좀 건강한 토론을 이제 앞으로 이어가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신 걸로 알고 있고 단순히 어떤 분의 어떤 언행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강하게 얘기하는 게 좀 뭐 올드 스타일 아니냐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한다고 따지면 사실 그 굉장히 수십 년 동안 이어왔던 그 어떻게 보면 그 뭐 어떻게 보면 습관인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런 습관들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네. 또 하나 자꾸 질문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수박이란 말이 네. 사실은 뭐냐면 겉으로는 민주당원 네. 같은데 사실은 저분이 고향만 아니면 저 다른 당 가서 하실 분인데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낮에는 야당하고 밤에는 여당한다. 이런 정체성이 이상하다. 네, 네. 이런 지적인데 이런 것에 대한 은유적 표현으로 수박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 네. 예전에는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사쿠라라는 표현도 있고 그랬는데요. 네. 훨씬 더 쓸만한 표현 아닌가요? 그러니까 용납 못할 표현인가요? 그렇죠. 이제 그 용어 자체를 조명하기보다는 아, 저는 네네. 일종의 이제 이거 정체성 검증을 하는 방식의 어떤 대화들 그런 것들을 좀 중단하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좀 건전한 토론을 할 수도 있고 인신 공격이나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한편으로는 이제 뭐 네.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할 때 어떨 때는 그게 굉장히 올바를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좀 그렇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네. 그것들을 완전히 가로막고 그래서 당신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냐고 끊임없이 검증을 하는 방식인 편가르기 거죠. 방식으로는 곤란하다 네, 이런 그렇죠. 거였다. 그런 네. 부분에 대한 이제 주의를 당부했던 이야기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재명 예. 의원이 당대표로 나오는 건 갈등이 커지고 또 대선과 지선에 동시에 진 사람이 나오는 건 전례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이재명이 꼭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뭐. 역설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요새 그런 논의가 있더라고요.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바라시는 분들이 많고 전체로 하면 좀 떨어지고 국힘 지지자들 중에서는 반대가 많고 이런 거 아니냐.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자유롭게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뭐 우상호 위원장이 되기 전에 보면은 인터뷰에서 김혜영 전 의원 같은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김 누구요? 김혜영 전 의원 같은 분들이 되시면 네, 민주당의 네, 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 그 예전에 쓴소리 많이 하셨던 분이죠. 네, 그렇게 네, 얘기할 경우에는 사실 만약에 민주당이 그 선택지를 택한다면 왜 이준석 대표 말 믿고 거기에 함정에 빠져드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걸 알기 때문에 그걸 택하지 못할 걸 알기 때문에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고 네네. 저는 정말 무슨 이재명 의원이 또 나와주고 당대표가 된다면 저희 입장에 상당히 고마운 겁니다. 그렇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네. 근데 전 정말로 민주당이 건강한 야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에서 사실
저는 이재명 의원을 굉장히 많이 비판하지만 설사 민주당의 논리대로 정말 훌륭하고 그렇게 질선거를 끌어모은 당대표이자 당대표는 아니었죠. 대선 후보자 선대위원장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적어도 두 번이 졌으면은 적어도 자숙의 기간을 가지고 이게 본인의 이미지 소모라는 것도 있는 건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결국엔 지금도 의사표명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의원이 되고 나서도 결국에는 욕심이 있는 거죠. 계속해서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자신이 계속 의사표명은 당대표 출마에 대한 의사표현을요. 그렇죠. 네. 뭔가 자신이 계속 당의 얼굴로 떠오르지 않고 뒤에 있으면 불안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재명 의원은 저는 사실 지선에 나올 때도 굉장히 지금 민주당에서 부정하는 분들도 있지만 인천의 모든 시선이 가서 다른 후보들은 주목조차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의원 때문에 떨어지신 민주당 내 후보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봐요. 그래서 네. 적어도 그런 분들께 최소한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본인이 뭐 당장 무슨 다음 대선 포기하라는 것도 아니고 선거 좀 잠시만 쉬라는 그 얘기도 듣지 못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어느 길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인 건 사실인 건 당내에서도 그렇게 보는 거죠. 뭐 비슷하죠. 근데 뭐 이재명 의원뿐만 아니라 뭐 홍영표 의원이라던가 근데 실제로 이인영 의원도 나올 그렇죠. 것 같고요. 실제로 움직임이. 조금 네.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분들의 어떤 등장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첨예하게 지금 굉장히 토론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실제로 이제 당심과 민심이 괴리가 있다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그건 하고 있는 어떤 상황입니다. 의미입니까? 당신과 그러니까 민심의 사실은 이제 괴리는? 뭐 당원들 중에 굉장히 이제 정당에 대한 애정도가 높으신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의원이라던가 혹은 뭐 홍영표 의원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이제 민심을 저희가 이제 어쨌든 조사를 통해서 보면은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거명은 안 되고 그냥 새로운 인물이요. 그렇죠. 이제 어떤 인물이라고 명확하게 이제 지칭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비율로 이제 새로운 인물이 당대표 선거에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이제 실제로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뿐만 아니라 어떤 전체적인 그 조사를 통해서 그건 나온 일반적으로 거죠. 늘 어떤 조사를 하든지 나오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럼 민주당이 그럼 당원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중도층을 또 포섭하고 또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말 지금 거론되는 인물로만 과연 이 전당대회를 치러야 될 것이냐 혹은 새로운 인물을 통해서 정말 변화의 과정을 만들어낼 것이냐는 아직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과값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그 결과가 보여지겠죠. 보여지는데 기대하는 바는 아마 새로운 인물들이 좀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그래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새로운 인물이 뭐 당대표도 있고 최고위원도 있고 그렇죠. 여러 자리가 네, 있으니까 네. 그러면 한번 두 분 내기를 할까 한번 맞춰볼까요? 이재명 의원 당대표 나온다 안 나온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 나온다에 그건 나오죠. 나온다. 나오시 후보 라인업 네, 중에 한 분이지. 네, 기정사실인데 라인업 중에 나오면 당대표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모를 일이죠. 선거를 해봐야 그거는 되나? 어떻게 나오면 될지 모르겠죠. 왜냐하면 이제 나오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아닌가요? 있죠. 선거 룰이 어떻게 세팅되느냐에 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이제 네.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아직까지 저희가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네. 되는 부분이지만 네. 여당의 경우에 대통령이 존재하고 네. 그다음에 윤핵관도 있고 그다음에 이준석 당대표 이런데 야당은 그런 구심이 없잖아요. 대통령이 없는 정당이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대표가 누가 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